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환경부 정책기획관 김효정입니다. 오늘 토론회 본격 진행은 대통령님 모두 말씀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함께 정책 보고도 받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찾아서 이 민생 과제로 간담회를 해보니 정부 정책 대부분이 아주 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게 또 빠르게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 아젠다가 국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이 늦어지게 되면은 국민들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 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에 맞게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정부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고 강원도민들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는 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지역입니다. 강원도의 군사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왔습니다. 게다가 여러 규제들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돼서 많은 곳은 한 지역에 규제가 무려 14개나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바로 이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그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소양강댐 심층에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그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가까워 데이터 센터 입지로도 최적입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찬 물을 이 데이터 센터 냉방 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에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7,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저는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실증과 인증, 글로벌 R&D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바이오, IT 기업들이 춘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 연구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인재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상업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삼척에는 LNG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동해는 수소 관련 설비와 부품 제조 및 R&D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의 자랑이자 강점인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40년의 수건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서 산악 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산림 자원이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시악산과 같은 명산이 많습니다. 산림청이 뽑은 100대 명산 중에 무려 24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또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강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올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거점이고 레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정선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작년에만 관광객 18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의 자연과 올림픽 유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이 품고 있는 안보 역사를 국가적 차원의 보훈 사업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강원은 6.25 전쟁 초기 첫 승전을 거둔
춘천 대첩의 고장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이곳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육군 6사단과 민관이 하나가 되어 북한 인민군 2사단과 7사단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춘천 대첩에서 6일 동안이나 인민군의 발을 묶어놓은 덕분에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을 증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국가의 품격은 그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보훈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 강원도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그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서 도민의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먼저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습니다.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 속초 구간,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이에 더해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입니다. 이미 개통된 평택 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이 진료 한번 받으려 해도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의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영동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하천이 짧고 경사가 급해 물그릇이 부족합니다. 여름에 내린 비가 저장되지 않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서 겨울과 봄철마다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먹는 물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소금강 물이 내려오는 강릉시 연곡에 먼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건설부터 추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불꽃을 피운 탄광촌의 재생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 강원의 마지막 탄광인 태백 삼척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탄광에서 나온 석탄 부산물인 폐경석이 폐기물로 취급이 돼서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경석이 건축자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들과 기업인들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가 강원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가 강원에서 열리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분들의 생생한 제안과 건의를 바탕으로 강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산업, 관광, 복지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산업기지 강원입니다. 강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발언해 주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데우스의 유기훈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기업인인 저한테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기업인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좀 성장시키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일단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컴퓨팅 장비가 무중단으로 가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팅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엄청난 양의 냉방 전력이 필요해집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던 와중에 춘천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소양강댐의 심층수는 연중 한 7도 정도의 수온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냉방 전력에 최적화된 조건을 좀 제시할 수가 있고요. 아까 대통령님이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것들 때문에 춘천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에서는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 희망 기업의 입장에서 사실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에 대한 그리고 조기 준공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단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좀 어떻게 잘 공동으로 육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의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인재들을 좀 양성시켜 주십사 하는 좀 부탁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조기 준공에 대한 중요성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 세계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자국 내에서 좀 가지고 오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인 데이터 센터를 자국 내에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정말 글로벌 국가들 간의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K-클라우드 파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친환경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너무 늦지 않게 2027년 이전이라도 좀 조기 준공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관련 데이터 산업이나 좀 나아가서 ICT 산업 전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는 비단 데이터 센터의 건축물이나 설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면 ICT 기업들을 위시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동반 입주해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건전한 형태의 어떤 미래 지향성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입지를 좀 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좀 유인 전략과 뭐 이런 좀 위치 전략 이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들을 지역 내에서 좀 양성해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고용으로 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런 교육 생태계가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좀 끌고 와 주신, 그리고 지금 이끌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신 환경부와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분들께 저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을 이어가시겠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을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중상주의 시절에는 화폐가 금이었죠, 금. 그죠? 그러고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달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유기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을 이 데이터 산업의 클러스터, 이 생태계 거점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강원도도 여기 강원대학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강원도의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또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희가 행동하는 정부인 만큼 토론 참석자들께서 주시는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서 정부 부처 답변을 바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밝히신 의지와 함께 수열 클러스터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환경부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기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2027년까지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는 2026년부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 내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장비 생산이나 ICT 기업과 같은 전후방 그 산업체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데이터 산업 융합밸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기업 대상 설명회 등 그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 강원도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나 어떠한 그 장비 구입 등의 설비 투자 비용은 지원하고요. 또 기업에 대한 소득세, 취득세의 그런 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그 전문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은 관계 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일단 우선 환경부는 강원도에 물에너지 분야 그 특성화 대학원을 조성할 계획,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강원 클러스터에 필요한 데이터 산업 지역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강원도 또 관계 부처 또 지역의 대학, 기업 등과 폭넓게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지역 거점 데이터 산업 성공 모델로 육성하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산업의 수도 강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열 클러스터가 디지털 산업, 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기업 혁신파크의 선도 사업에 앵커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더존비존의 송호철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와 함께 준비해왔던 저희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 큰 이제 화두였습니다. 이 우리 춘천 기업 혁신파크는 기존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다녀오셨고 거기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보셨고 그거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춘천 기업 혁신파크는 그것처럼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메디컬, IT, BT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민간이 약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통령께서 최근에도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게 이런 AI를 통한 혁신이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현대 의료에서 이런 어떤 개인 맞춤형 의료나 정밀 의료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 AI 기술들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병원마다 다 따로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 데이터를 병원에서 가져다가 민간의 AI 기업이나 여러 제약회사들이 쓰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같은 여러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많이 못 사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저희 더존비지원과 함께 정밀의료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의료 플랫폼은 뭐냐면, 이 플랫폼에 병원들의 데이터들을 이런 기업들이 따로따로 컨택해서 데이터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정밀의료 플랫폼에서 병원들과 같이 손을 잡고 데이터를 모으면 이 기업들이나 제약회사는 이 플랫폼에 오면 필요한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삼성서울병원 외에 한 10개 병원들의 환자 정보 580만 명 환자 정보와 2억 6천만 건의 처방 정보, 1억 1천만 건의 진단 정보 등 수많은 이런 의료 AI를 위한 데이터들이 이 플랫폼에 모여 있습니다. 이미 그거를 강원도 춘천과 저희와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춘천 기업 혁신파크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잘 쓰게 함으로써 이런 바이오 AI 영역의 어떤 중심지로 저희가 이 산업을 탈바꿈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게 많았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미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춘천 기업 혁신파크라는데 저희가 사실 조성하는데 막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토지 유용 규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 필수 기반 시설이나 뭐 진입로나 이런 폐수 처리 시설 같은 것들도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 혁신파크에 많은 혁신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와 또는 이 기업들에 있는 재직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년 전에 이 춘천으로 여기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들의 반이 이탈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직원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 이탈을 했죠. 지금은 이 춘천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제일 어려움들은 미래에도 경력자들이 이쪽으로 같이 이주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를 할 때 필요한 어떤 직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갑근세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이런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혜택들이 있으면 더 많은 직원들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사실 서울 집값도 굉장히 비싼데 거기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집값도 싸고 되게 살기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와야 되는, 이 바이오 AI 기업들이 와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에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영역 안에서, 이 기업 혁신 파크 안에서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많은 제약회사, 글로벌 회사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지역 기업들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어떤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춘천같이 이렇게 공기 좋고 멋진 곳에 와서 근무한다는 게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말고 개인에 대한 것까지 줘야 됩니까? 아니, 이 춘천에 와서 사는데 저도 오늘 이 춘천역에 내리니까 기분이 벌써 상쾌하고 여기 또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업 혁신 파크를 주관하고 계신 국토부 담당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정책관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까지 환경부 자연보존국장으로 근무하다 803 국립공원 승격 기념 행사를 마치고 범정부 인사교류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로 전입돼서 오늘 국토정책관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송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님께서 처음 주창에서 하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이 전략적 인사 교류의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현장에서 업무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 하나하나의 업무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그 외에 지자체가 합심해서 기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 입장에서 각 칸막이를 스스로 쌓아서 자기 업무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저희는 기업 혁신 파크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국토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관련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기재부에서 세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업과 함께 강구해서 우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업 혁신 파크 춘천 기업 혁신 파크가 성공하도록 저희는 우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컨설팅단을 통해서 기업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것을 제가 직접 다른 부처에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등에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해결형 정부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그 기업 혁신 파크가 성공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 혁신 파크의 핵심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전체가 전 부처가 함께 밀어주는 협력인 것 같습니다. 네, 첨단 산업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전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좀 제가 회사를 뭐 여러 해 해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데이터에 접목하고 이를 분석해서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주식회사 메디컬 IP의 박상준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발언에 앞서서 저는 조금 아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건의료 데이터가 이게 어떤 의료 현장에서 만들어지면 그리고 어떤 플랫폼 위에 올라갔을 때 의료진도 활용을 곧바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인 개인들의 그 환자들의 개인 정보 관점에서도 그 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희 같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석을 통해서 가공해줘야 되는 그 절차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특히 전 세계적에서도 의료 산업 분야에 정말로 디지털 그 가속화가 정말로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확보, 누가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유연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어떤 기선제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난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의 이러한 그 어떤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단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다양한 절차와 제약이 있습니다. 뭔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은
일단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가장 큰 허들이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규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일단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현상이 공통분모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 있는 국가의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AI 스타트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규제에 전혀 걱정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접근해서 기술 개발을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해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임상 현장에 실증도 해보고,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지역에 정말로 테스트 베드로 초기적으로 적용도 해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강원도가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의료와 바이오 이런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해 주셨고,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육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보험평가원 같은 이런 한국의료보건기관들도 굉장히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소통하기엔 굉장히 좋은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이런 시점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어떤 뭔가 이런 실증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혁신적인, 정말로 환자나 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시길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질문으로 주셨는데요. 그 답을 위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희수 사무관입니다. 먼저 오늘 AI 헬스케어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박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AI 헬스케어 기술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는 AI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월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어 현행법상 금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증이 허용됩니다. 또한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획득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가 글로벌 AI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취업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발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미래 산업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제 또래의 친구들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강원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많은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가 있어서 청년들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많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할 때가 되면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원 지역 청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학생들이 더 이상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소 산업을 육성 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수소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소재 관련 핵심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관련 일자리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일자리가 많아져 우리 강원도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부상하고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김수빈 학생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 주신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 담당자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 박한서입니다. 우선 강원 수소 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신 김수빈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강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와 경북 포항의 연료전지 클러스터가 예비탄소수소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 수소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민간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약 3,2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삼척시와 동해시 일원에 액가수소 생산 인프라와 그리고 기업들을 모으고 성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었던 액가수소 기자재 관련된 핵심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고 내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강원도가 미래 신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3.8만 명의 그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여서 김수님과 같은 지역 인재들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그리고 참여기업과 함께 사업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 강원이 디지털, 바이오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 기지로 재탄생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첨단 산업 주제의 토론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인 관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입니다.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고, 네, 앞쪽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묵 사무관입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63%가 산림입니다. 이 중 강원도가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산림도입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관광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되어 산업관광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산림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구기림은 여전히 산업관광열차, 곤돌라, 캠핑장 등 산업관광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서 산업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청에서 산업관광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의 건의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실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손 드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정선군에 살며 가리왕산 지역의 변화를 함께하고 있는 지역 주민 전영록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스키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리왕산 스키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 경기를 치르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강원도 지역의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하였으며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감동을 선사하였던 축제였습니다. 정선 국민들은 지금도 올림픽 때의 생생한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경기장의 올림픽 유산으로서 기념비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가리왕산 곤돌의 존치를 영구적으로 해주시고 올림픽 국가 정원으로 조성해 주실 걸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제안과 건의에 대해서 산림청장님 답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청장님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산악관광 활성화 부분과 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등 좋은 의견을 주신 조형묵 전영록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강원도 그 산악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 강원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부가 산림이용진흥지구와 특례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월부터는 그동안에 규제가 많았던 산림보호구역, 그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규제가 많았던 지역까지도 이제 산악관광 사업과 또 산림휴양 치유 레포츠 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구규림 그 문제는 저희가 제약 요인이 아직 일부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국회가 상황을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규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악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각종 정책, 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산악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리왕산 지역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의 그 알파인 스키장이 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올림픽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이 또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과학자, 그다음에 정책 그 과학자, 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정선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지금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림형 그 정원을 비롯해서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강원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분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청장님 뒤편에 계신 분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태생으로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진성균입니다. 취임 후 국가유공자를 알뜰하게 살펴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 보호는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가의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6.25를 참전했던 저와 전우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 지역으로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가장 먼저 경험한 곳이자 최초의 승전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초기 유일하게 대승을 거두었던 춘천대첩,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백마고지 전투 등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보훈 기념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춘천 대첩을 기념하고 춘천 의암공원에 전적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나 시설과 전시물이 노후되어 호국 기념 시설로서의 의미가 날로 퇴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강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가보훈부 관계자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보훈부 현축시설정책과장 강병구입니다. 먼저 진성균 유교 참전유공자의 강원도 지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교 참전유공자분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또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성균 지부장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진성균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성균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춘천 전투는 6.25 전쟁 초기 기습 남침한 북한군을 저지시킨 아주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강 방어선의 교두보를 마련한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였고요. 이와 관련한 현축시설이 강원도 지역 내에 7개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또한 강원도는 7.27 정전협정 직전까지 포성이 끊이질 않았던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 강원 지역의 국가용자를 위한 국립묘지가 아직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횡성호구원을 2028년까지 2만 기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대첩 기념평화공원 내에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추가 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강원 지역 보훈 상징 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강원만의 매력으로 글로벌 관광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광 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서 정부에 바라시는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색 자켓 입으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한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양구 의료 취약 지역에 CT, MRI 이런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왔습니다. 뭐 제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3번씩 양구에 나와서 이제 투석을 받고, 그리고 투석을 받다가 이제 또 이렇게 혈관이 좀 잘못되면 이 대학교 병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CT를 찍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그 결과를 보러 가고, 그래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 동생하고 저는 이제 젊으니까 아직 그 걱정이 덜 되는데, 시골에는 그 노인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저쪽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대학교 병원까지 와가지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이러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고칠 병도 못 고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그 긴 병으로 이제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손해 같아요.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그 양구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뭐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진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지만은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 뇌 질환은 양구 병원이라든가 양구에 있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2가지로 처방을 해줘요. 하나는 그 뭐 진통제, 아프다니까 진통제. 또 하나는 그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게 딱 2가지를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상당하게 이제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하다가 제가 왜 양구에는 CT나 MRI 기계를 왜 구비를 안 해놓을까 병원에.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의료법상 그 병원에 뭐 병상수가 100개가 돼야지 이제 이게 가능하고 100개 이하는 또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농촌이 자꾸 그 인구 소멸 지역이 돼가고 있어요. 가속화가 붙어서. 그래서 하루 빨리 이걸 어떻게 좀 뭐 법은 그렇지만 법도 사람이 편하려고 만든 법이지, 뭐 불편하면 그 법도 좀 완화해서 좀 바꿔서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고장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구의 조그만 동네 의료 취약 지역에도 그 CT나 MRI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뭐 화끈하신 그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저기 그 보건복지부의 이제 관계자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고통이 절실히 느껴졌는데요. 보건복지부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이용빈입니다. MRI, CT와 같은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은 장비 설치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시설 기준은 200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현재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규칙으로 인해 박한수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의료 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정 시 변화된 의료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상수 기준 완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병상을 50개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이라면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병상과 장비가 부족한 의료 취약지의 현실을 고려하여 취약 지역의 특수의료 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기타 지역보다 완화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추가 의견, 네, 앞쪽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이장 손용수입니다. 저는 강릉 용구면에서 44년 이상 살아오고 있으며 강릉은 겨울과 봄에 가뭄이 잦은 지역입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진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예전에 가뭄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2015년 6월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급수가 제한되었고 그 소방차가 지원해준 물로 채소와 음료를 사용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그 샤워나 빨래 수를 줄이면서 또 화장실 변기에 벽돌을 놓고 해서 그 생활 속 물 절약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오대성 국립공원을 또 찾아주신 우리 피서객들은 또 물이 부족해서 편히 마시지도 좀 잘 씻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돌아가셨는데 지난 생각을 하면 강릉 시민으로서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 강릉에 KTX 역이 생기면서 그 강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고 또 앞으로 노선이 추가되면서 더 강릉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되는 것도 좋지만 강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물 사용량도 많이 늘어날 텐데 가뭄이 다시 올 경우 늘어난 물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각했을 때 어디 섬에서는 지하에 물을 막는 벽을 설치했고 그 지하수를 모아서 가뭄을 극복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건의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보고 답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실 분, 네, 손 드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시청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그 대통령님 모두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긴장을 좀 덜 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태백시는 1981년도에 시로 승격된 도시입니다. 그 시로 승격될 당시만 해도 사실 태백시는 45개에 이르는 탄광이 가행을 해서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핵심적인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금년 6월에 폐광이 확정되어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강업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폐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석탄광이 한창 가행일 때 그 석탄을 선탄하고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이라든지 뭐 폐광물질 거기 또 어떻게 보면 저품위의 강석들을 모두 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경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태백시가 도심이 확장되고 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경석을 사실상은 이제 체험적으로 다 매립을 해온 상황이고 현재도 약 한 1,900만 톤 이상이 경석이 지금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실상 가치를 잃은 경석이 방치되어 있어서 태백시는 한 10년 전부터 그 경석을 활용해서 그 경량골재라든지 세라믹 원료 또는 투수블럭 등의 어떤 신소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어떤 그런 결과물이 최근에 신제품도 많이 개발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는 그 경석이 폐기물 어떤 그 규제 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준수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발생돼서 사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한석탄공사라든지 광해광물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2억 톤 이상의 경석이 존치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80% 이상이 지금 그 강원 남부 폐강 지역, 태백을 비롯한 영월정선, 삼척에 매립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백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사실 사료됩니다.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에서도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 경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산업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폐기물 어떤 해지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이 경석이 새로운 어떤 물질로서 우리 강원 경제 활성화와 폐강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꼭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뭄 문제 그리고 폐기물 규제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박주현입니다. 먼저 강릉 영곡면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광주 전남 지역에 극한 가뭄이 있었을 때 환경부는 복일도에다가 지하수 조류댐을 설치해서 8,000명의 주민에게 51분의 물을 공급하여 가뭄을 극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지하수 조류댐을 앞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영곡면에는 복일도에 설치된 지하수 조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수 조류댐을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에 바로 설계에 착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석 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장성광업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석탄 경석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경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강원도와 태백시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석의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면 경석을 새로운 산업의 주요한 원료로 활용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경석 활용 시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의 따른 규제를 면제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조류댐 건설과 경석 활용을 통해서 강릉에는 극한 가뭄 시에도 맑고 풍부한 물이 공급되고 또 그동안 버려져 왔던 경석이 태백 등 강원도의 주요한 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또 발언할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봤는데 정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잘하신다 이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이게 긴장되고 하는데 어떻게 참 말씀을 잘하신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게 그만큼 진솔하니까 급하니까 이게 이렇게 술술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 이 많은 현안, 지역의 현안을 꼼꼼하고 화끈하게 또 해결을 해주시니 이 얼마나 정말 고맙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그 춘천에서 이번에 신청한 그 기업 혁신 파크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희 정말 감격스럽고요. 이게 다 강원의 외손으로서 우리 강원에 대한 이럴 때 박수 한번. 우리 강원에 대한 이 애정이 각별하시다는 거 이게 또 타 시도에서 너무 부러워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이걸 정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 중에 그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또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당부가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제 비상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결해 주신 현안들 속도감 있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원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무조건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강원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여기에 또 기업이 입주된 데 와서 살던 원래부터 여기 살던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강원도민의 쉽게 말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럼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자꾸 견인해 가야 되고 그게 바로 첨단 산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공단이 강원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게 돼서 소위 데이터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어떤 이점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풍부하게 활용을 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은 기본적으로 강원 데이터 밸리라는 그 컨셉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대선 때나 뭐 또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강원 지역에 무슨 반도체 관련 좀 반도체라는 게 뭐 큰 이제 생산 라인도 있지만 많은 협력 업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그 지역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올 겁니다.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 이제 AI와 디지털 이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특화된 이런 관련 장비들을 또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기업들도 오겠지만 이제 이 강원 데이터 밸리라는 거 이걸 이제 중심으로 좀 가야 되고요. 제가 카타르 도하를 가보니까 뭐 세계적인 이런 데이터 기업들이 아주 밀집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LNG 가스가 뭐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니까 그걸로 냉방을 해가지고 24시간 풀 가동이 되는 이런 서버가 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열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거를 값싸게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값싸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뭐 구글, 아마존 뭐 다 데이터 센터를 도하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산유국의 어떤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바로 이 춘천이라는 곳이 이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도 산유국 못지않은 그런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민생 토론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따가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착공하는데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데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 와 계시지만 이분들이 무슨 개인의 뭐 정보보호니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은 저 아마 이분들을 그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안 했을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비식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지. 개인 정보라는 거는 절대 본인 동의 없이는 못 쓴다. 그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면은 아마 이 강원도의 이 강원 데이터 밸리가 아주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테면 지역의 강원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 관련 학과들도 좀 만들어 가지고 도와 협력을 해서 강원교육청 또 그래서 고등학교나 이런 대학이나 이런 게 전부 우리 강원 도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정부도 필요한 지원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라고 하는 거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자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시키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석탄 운반 때문에 그 철도가 이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인클라인식 철도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산악 관광 열차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케이블카도 많이 놓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과 또 우리 이용이라는 거를 기술로서 첨단 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좀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 문제인데요. 저도 선거 때도 춘천 유세할 때도 제가 춘천 대첩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단이 인민군 정예 2개 사단을 그야말로 무기도 없어서 전차를 갖다가 이 통나무로 캐터필드를 막아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자유가 지켜진 건데 그리고 많은 군부대도 있고 근데 강원도는 안보에 있어서 역할은 충분히 했는데 그 안보의 동전의 양면인 보훈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강원도의 안보와 보훈과 관광이라고 하는 거, 문화관광, 교육관광 이 세 개의 축을 연결을 해서 하여튼 이 보훈 그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또 배우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서 하여튼 좀 보훈 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걸 좀 관광과 함께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강원도가 이제 좀 인구가 적고 또 이런 좀 많이 떨어진 격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좀 취약한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의학이 발전하고 의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효용을 누리려고 하면 전달 체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전달 체계가. 그래서 의료진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리 뭐 의학이 발전하고 의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전달 체계가 불합리하고 규제가 많으면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풀고 이게 아마 고가의 이런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해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뭐 저도 외가여서 뭐 방학 때마다 와 있고 뭐 여기 근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가 강우량이 특히 영동 지역은 강우량이 많아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에는 또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뭐 막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래서 좀 물그릇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연곡이 이제 그 소금강이 내려오는 아주 연곡천이라고 그래서 소금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류댐 이런 거 좀 설치해가지고 특히 영동 지역의 이 물 부족,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하여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석탄 경석이 건자재로서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개선하고 또 이것이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우리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폐광 지역이 이 경석을 활용해서 지역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춘천에 오니까 기분이 상큼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이 귀한 말씀을 국정 운영에 신속하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먼저 행사장을 떠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